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다음번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차차 지켜보십시오. 네. 예, 검찰 기수로만 보면 일각에서 나오는 말처럼 파격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방향에 비춰보면 충분히 예상됐던 인사가 아니냐는 평가입니다. 청와대는 검찰개혁, 조직 쇄신의 과제를 완수할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우선 청와대가 윤석열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청와대는 윤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대형 수사를 잘 이끌어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지휘했고 앞으로도 검찰이 그 기조를 잘 유지하도록 이끌어갈 적임자라는 겁니다. 예, 임명권자니까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크게 반영된 인사라고 봐야 될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한동안 하마평이 돌 때는 누구 각축이다라는 얘기가 무성했지만 문 대통령은 윤 후보자가 공정하고 엄정한 검찰 수사를 이끌 적임자라고 생각해왔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 정부 검찰총장의 경우 적폐청산이라는 큰 줄기에 국정 철학이 녹아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중이 어떤 인사보다 강하게 반영됐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 안팎의 분석입니다. 예, 근데 오늘 인사 발표가 나온 뒤로는 파격적인 인사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문무일 현 총장에 비해 5기수나 낮기 때문에 파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기수가 아니라 엄정한 수사와 또 검찰 개혁 의지라는 시각입니다. 검찰 관례상 동기와 선배 기수가 모두 사퇴를 할 경우 조직의 일시적인 동요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그런 것도 굳이 관례를 따를 이유는 없지 않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 다만 검찰 개혁을 위해서 또 조직을 크게 흔들기 위해서 기수를 의도적으로 낮춘 것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인사 취지나 목적과는 거리가 먼 해석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다음 총장의 경우에 또 하나 중요하게 꼽았을 부분이 바로 이제 검찰개혁 또 수사권 조정 문제인데 윤 후보자가 그런 점에서 적임자냐 하는 지적을 하는 쪽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청와대는 윤 후보자의 수사권 조정과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이 정부가 계획하는 방향을 크게 거스르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은 당초 조국 민정수석이 밝힌 대로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야당의 반응은 예상은 했지만 당장 코드 인사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오히려 청와대와 여권 내부에선 윤 후보자에 대해서 정반대 다른 쪽으로 걱정을 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윤 후보자가 수사와 관련해선 소위 통제가 안 되는 스타일이라는 점 때문인데요. 여권의 한 관계자는 솔직히 정권 차원에서 그런 우려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2003년 대선 자금 수사 당시 검찰이 여야 없는 수사로 박수를 받을 때 정권의 부담도 됐지만 또 국민적 지지도 높아졌었다는 말로 대신 설명했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윤 후보자가 말한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것은 결국 요약하면 두 가지로 보입니다.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검찰개혁 그리고 적폐청산 모두가 어려운 문제임에 틀림이 없는데 기존의 총장 후보자들과는 달리 청문회를 준비하면서도 삼성바이오 수사 등을 계속 지휘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적폐 수사를 놓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전 11시 30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점심 식사를 위해 청사를 나섰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엔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 후보자는 평소 월요일마다 중앙지검 1, 2, 3, 4 차장검사 등 지휘부와 식사를 해왔습니다. 오늘 식사에서도 축하한다는 말 등 간단한 덕담이 오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은 이 자리에서도 말을 아낀 걸로 전해집니다. 윤 후보자가 느낀 무게감 때문에 다들 서둘러 식사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청문회를 거쳐 취임하면 2년 넘게 이끌어온 적폐 수사를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의 삼성바이오 수사와 사법농단 재판지휘 등을 계속할 예정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총장 후보자에 지명되면 별도 준비팀을 꾸려 청문회 준비만 하던 것과 달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해 관련 수사 지휘를 계속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개혁과 수사권 조정 등 풀어야 할 난제도 많습니다. 또 고위공직자 수사처 설립 등에도 의견을 내야 합니다. 윤 후보자가 무거운 책임감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도 이런 다양한 배경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새 검찰총장이 정해지면 선배나 동기들은 조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검찰의 관행이었습니다. 관행대로라면 윤석열 후보자의 발탁으로 그의 선배들로부터 동기까지 수십 명이 지금
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윤 후보자가 선배들로부터도 형님으로 불렸고 윤 후보자의 뜻에 따라서 검찰에 남을 인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검찰 안팎에서 윤석열 후보자 지명을 파격으로 보는 건 그의 사법연수원 기수 때문입니다. 윤 후보자는 연수원 18기인 문무일 총장보다 5기수나 아래인 23기입니다. 현재 법무부와 대검, 일선 검찰청에 선배나 동기인 검사장들이 29명에 달합니다. 총장 후보자가 지명되면 선배와 동기들이 물러나던 관행을 고려하면 인사 후폭풍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19기부터 23기 사이 검사장 상당수가 거취를 고민한 걸로 파악됩니다. 일각에선 젊은 후배들을 약진시켜 검찰 내 인사 물갈이를 할 걸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반발한 과거 정부 출신의 검사장들을 대거 청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직의 안정을 위해 윤 후보자가 일부 선배와 동기들에게 남아달라고 요청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결국 인사 규모는 윤 후보자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에 달렸다는 겁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지금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말할 때 따라붙는 발언입니다. 그 자신을 규정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아마도 사람들은 앞으로 그를 평가할 때 기준으로 삼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윤 후보자는 또다시 시험대에 오른 셈입니다. 오늘 대학생 시절의 일화까지 윤 후보와 관련된 얘기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꼽힙니다. 현대차 비자금 사건,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등을 수사했습니다. 그러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원세훈 국정원장 등의 댓글 대선 개입 사건을 맡았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그는 국정감사장에서 검찰 윗선에 외압이 있었다고 공개적으로 폭로해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 수사를 지휘하고 책임을 져야 되실 분이 이런 식으로 하시는 그 이유가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고 지방으로 좌천됐습니다. 하지만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졌고 박영수 특검팀의 영입 1호 검사가 됐습니다. 윤 후보자는 2017년에도 이미 서열과 기수를 파괴하고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습니다.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같은 굵직한 적폐 수사를 지휘해왔습니다. 윤 후보자는 강직한 원칙론자라는 평도 받습니다. 1980년대 대학생 시절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유혈 진압에 대한 모의 재판에서 전두환 당시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강원도로 한동안 도피한 일화로도 유명합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싸고 검찰과 신경전을 벌여온 경찰의 반응도 주목됩니다. 윤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아직 한 번도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일단 민감용 경찰청장은 축하 인사와 함께 사법개혁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향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면서 취임하면 기회 닿는 대로 만나서 사법개혁이 좋은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 청장은 또 사법개혁에 대해 윤 후보자가 많이 고민했을 것이고 진행 상황도 많이 알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수사권 조정안을 비판했습니다.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그러자 경찰 내부에선 문 총장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이 일었습니다. 윤 후보자는 아직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생각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습니다. 또 실제로 총장의 취임 후 그가 검찰 내부에서 제기될 수사권 조정에 대한 반대 의견들을 어떻게 소화해낼지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인지 경찰은 청와대가 윤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수사권 조정에 협조한다는 약속을 받지 않았겠느냐는 희망 섞인 추측만 내놓고 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예. 자, 마지막 키워드를 열어보죠. 세 번째 키워드는 냉면은 알고 있다로. 예. 냉면이 정했습니다. 다시 나온 이유는 뭡니까? 서울 도심의 한 냉면집에 걸린 그 사인, 서명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심에 있는 한 서명인데요. 2017년 6월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위에 당시에는 문재인 당대표의 사인,
내가 왔다 갔다라는 건데요. 2년 차이가 나는군요. 그렇습니다. 날짜를 보니까. 예, 그다음에 윤석열 2017년이니까 사인한 시점이 예. 이때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의 사인입니다. 예. 이 한 달 전에도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이 냉면집을 갔는데 당시엔 저렇게 같은 자리에 문재인 당시 당대표의 사진만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입니다. 2017년에 찍은 사진이니까. 그런데 그 뒤에 윤석열 지검장이 된 뒤에 찾아오니까 바로 사인을 받아서 대통령 밑에 걸어놓은 겁니다. 예. 그런데 여러 사인들이 이 음식점에 있습니다. 잠깐 보면 지금 좌측에 보면은 많군요. 예, 상당히 유명 인사, 특히 정치권의 유명 인사도 많이 찾았고 사인을 걸었는데 예, 지금 보면 맨 위에 지금 이제 조국 수석의 예. 사인도 있고요. 그런데 유독 윤석열 지검장의 사인만 당시에 대통령 사인 바로 밑에 배치를 해서 오늘 저 사진이 정치부 기자들에게 일부 돌면서 이 냉면집은 혹시 윤 당시 지검장이 크게 될 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일종의 선견지명?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냉면집에 그런 거 다 근데 계산하고 걸까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확인을 해야 돼서 예. 냉면집에 물어봤습니다. 그랬군요. 사인을 윤석열 당시 지검장만 저렇게 배치한 배경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냉면집 핵심 관계자가 사장 자녀분들이 거기에 걸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자녀분한테는 또 전화 안 했습니까? 예, 알려달라고 했는데 사장 쪽의 전화번호는 알려줄 수 없다고 그래서 그랬겠죠. 핵심 관계자 2명에게 물어봤는데 둘 다 비슷한 대답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팬심으로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다입니까? 예. 예. 사실 이 냉면집 안쪽에는 다른 서명도 있습니다.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서명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명이 나란히 걸린 부분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서명은 복사해서 좀 크게 복사해서 다른 쪽 문에도 걸어놨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인은 언젠가 일부 손님들이 저건 좀 떼라 해서 뗐다가 서명 가지고 그러긴 못하다라는 내부의 또 다른 의견이 있어서 다시 걸어놨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이 집이 남의 이름 가지고 마케팅은 참 잘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